이어서 아시아문화전당 10주년 기획보도 취재한 김정대 기자와 함께 뉴스 더하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획보도의 제목에 도시의 섬이라는 제목이 들어갔어요. 왜 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시의 섬이라고 불리게 된 건가요? 예, 지금 전당이 들어서 있는 옛 전남도청 터는 5.18 최후 항쟁지이자 광주의 심장이라 불리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그 전초 기직격인 전당의 문을 이곳에 연 건데요. 무엇보다 민주화의 공헌을 남긴 광주에 대한 보상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추진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기회가 매우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사업은 탄력을 잃고 사실상 명맥만 유지한 채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문화전당장 자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이 벌써 10년이 되는데도 2022년에야 초대 전당장이 나왔고요. 지금이 이제 2대째이거든요. 그 사이에는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 만큼 정부나 중앙부처에서 입지나 중요도가 낮은 사업으로 취급됐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전당은 전당대로 주어져 있는 역할,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는 다소 동떨어진 아시아 문화에 천착해서 관련 콘텐츠 창작과 전시 또 공연을 수행하니까 이 사람들의 발길도 좀 덜했고 또 지역 예술계와도 다소 멀어졌습니다. 또 중앙과 연결되는 국립기관에 거는 기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주시나 지자체 문화기관들과의 소통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도시 한가운데 섬으로 남겨졌던 겁니다. 사실 지역 예술인들 입장에선 이런 대형 기관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환영하는 입장일 텐데 보도에서 전해주신 예술인들의 목소리는 좀 달랐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까? 가장 큰 아쉬움은 역시 이 참여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당이 문턱이 높다. 또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림의 떡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일단 전당은 그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어떤 콘텐츠도 소화할 수 있는 가변형 예술극장이 2개가 있고요. 또 복합 전시관도 6개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회의실, 강의실, 아틀리에 등 다양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립기관인 만큼 대관 기준이나 이용 시간까지 엄격한 규정 아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 문화 콘텐츠 창 제작소라는 이 전당의 특성에 벗어나는 공연이나 전시는 아무래도 관심이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협업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전당이 들어설 때 지역 예술인들은 사실 전당을 관문 삼아서 광주를 넘어 전국 그리고 이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꿨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당이 아시아 문화 콘텐츠에만 천착하면서 이 레지던시 같은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창제기자에게는 대체로 해외 작가들이 중심에 섰고 지역 작가들은 배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광주 문화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관심조차 없다는 게 지역 예술인들의 반응입니다. 전당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 가운데 하나로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전당 입장에서 또 하나 어려운 과제가 바로 이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옛 도청을 복원한 민주평화교류원이 전당의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아예 분리시키는 안까지 나오고 있죠. 예, 그 전당을 하늘에서 보면 이 정중앙이자 전당의 입구 부분에 위치한 게 바로 옛 도청 네. 건물,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평화교류원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애초에 전당은 이 민주평화교류원을 핵심 시설로 두고 그 구상과 설계가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이 옛 도청 건물 훼손 문제로 수년간 갈등이 있었고 또 일부 보수 정권 또 정치권에서 5.18 폄훼나 왜곡 그리고 광주 정신 홀대가 이뤄지고 하면 이 국립기관이자 옛 도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원형 복원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전당에 앞으로 이 민주평화교류원을 오롯이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불신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문체부 안에 두더라도 별도의 기관으로 둬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아예 타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전당의 설립 취지를 저희가 돌아보면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을
분리시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옳은 판단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조금 더 길게 보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에 나아갈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문체부 그리고 전당은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고 제대로 된 공론장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10년간 분명히 전당이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아쉬움들을 극복해야 새로 거듭날 수 있을 텐데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최근 1, 2년 사이에 전당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에 대해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차츰 해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저희도 김상욱 전당장을 만나서 30분가량 대담을 나눴습니다. 2023년부터 전당에서 기획 운영관을 맡다가 이번에 전당장으로 취임하신 분이거든요. 오랫동안 전당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전당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느끼는 아쉬움이나 기대 같은 것들도 잘 인지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어떻게 전당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립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전당은 광주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정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전당이 중앙에서 입지가 약해지면 그만큼 지역민에게도 소홀하고 지역의 손해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에 또 어느 전당장이 오든지 간에 전당이 광주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성 확립이 다시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삼고 또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의제를 모아가는 것도 남겨진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전당의 역할을 촉구하는 관련 취재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